안녕하세요. 포차 다이어리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홀을 담당하는 사장이 홀의 일들을 은근슬쩍 주방에 있는 나에게 떠넘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당연한 내 일처럼 되어버리고 그걸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장에게 하소연하였다가 거의 몇 주 가까이 사장이 말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게 되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한편으론 융통성 있게 그냥 적당히 몇 가지 정도 해주고 타협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훨씬 그 이전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홀과 주방 일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겐 있었다. 내 출근 시간이 4시 반이고 사장 출근 시간도 4시 반이다. 그러니 이 가게의 오픈 시간은 4시 반인 것이다. 내가 이 가게 출근하고 이틀인가 3일인가 되었을 무렵 사장이 개인적인 일로 내일 6시까지 가게 나올 테니 실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오세요 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다. 이건 무슨 뜻이 담긴 거냐면 홀에서 손님 받아야 할 사장 자신이 늦게 나오니까 나는 주방 사람이라서 내가 손님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자기 출근 시간에 맞춰 나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까지 사장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늦게 나왔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주방 사람들도 다 늦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평소에 어느 가게를 다니든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40분씩 일찍 나오는데 이 가게에서 원래 내 출근 시간이 4시 반이었으니까 6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5시 10분에 가게 나왔던 게 문제가 되고 만 것이다. 5시 10분쯤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에 들어가서 메고 있는 가방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영업하세요? 가게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건데 사장은 6시까지 나온다 하고 나는 아직 옷도 안 갈아입었지만 손님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막 출근해서 옷도 안 갈아입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튀김기 온도 올라가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홀이 아니라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서버 해드리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6시까지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내가 왜 저런 설명을 하느냐면 예전에 다른 가게에서 홀 직원 안 나왔을 때 손님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 분 있으면 홀 직원 나오는데 그걸 돌려보낸다는 게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닌가 싶어서 받은 건데 그때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님이 뭘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못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여기 직원 아니세요? 네, 직원은 맞는데 제가 주방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미리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손님 받아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엄청 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든 내가 손님을 받는 경우가 오면 항상 저렇게 멘트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또 한 번씩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시 정도 되니 사장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 가게 사장은 인사를 참 특이하게 한다. 원래 인사란 건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포스 쪽으로 가면서 홀 쪽으로 빗자루 챙겼어. 청소하러 가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냥 가는 거지. 그 안녕하세요 말이
나한테 오는지 홀 쪽으로 가는지 입구 쪽으로 가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말하고 자기는 빗자루 들고 가면서 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주방 근처에 오지도 않아. 특이하네. 원래 그런가 하고 말았다. 있다 보니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가끔은 주방 앞에 와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라고도 한다. 그럼 어떨 때 돌아보지 않고 인사 안 하느냐. 있어 보니까 그때는 뭔가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 고맙다, 잘했다, 애썼다 이런 말을 내가 왜 굳이 저 사람한테 해야 되지? 내가 사장인데 자긴 직원인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마다 내가 뭐 고맙다 해야 되고 뭐 자기한테 가서 절절 매야 돼? 뭐 또 그런 걸로 나한테 생색낼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런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생색낼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겠다고 미리 차단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주방 와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인사하고 그러면 내가 뭐 손님 받았네 어쨌네 뭐 또 그런 얘기를 혹시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자기가 고마워요 애썼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그 기회 그 타임라인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 내가 어찌됐든 아무튼 얼굴을 보든 안 보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였다. 그 전날까지는 내가 첫 출근을 한 지 한 2, 3일 정도 되었을 때니까 그때가 아주 초반이었으니까 항시 4시 반 정각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5분 후에 나오거나 5분 전에 나오거나 그 갭이 거의 차이가 안 났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사장의 출근 시간이 5분, 10분 늦어지더니 어떤 데는 4시 40분, 50분 또 아예 5시에 나오고 6시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또 4시에 나오고 4시 반에 나오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문제인 건 내가 가게에 빨리 나오는 거 이게 문제였어. 4시나 4시 10분 정도 이 정도면 내가 가게에 나오는데 오픈이 4시 반인데 4시나 4시 10분 이 정도에 오면 영락없이 꼭 한두 팀 정도는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영업하세요 하고 들어온다. 사람의 인정상 내가 아예 홀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한두 팀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오픈 시간 안 되었다고 또는 오픈 시간은 되었으나 사장이 안 나왔다고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있나.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이 가게라고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인데 하는 생각으로 손님을 받아주다 보니 그게 사장이 늦게 나와도 된다는 결과를 만들어낼 줄 나는 정말로 꿈에도 몰랐었다. 생각이나 했었겠냐고. 근데 문제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일 줄 알고 받아준 게 당연한 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게 문제였다. 사장이 늦게 나와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어준 게 나인 거지.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또 늦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방 쪽으로 와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네 사장님 나오셨어요? 라고 서로 인사 정도는 주고받아야 하는데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 주방 쪽으로도 안 와. 너 손님 받았다고 나한테 생색낼 생각하지 마. 절대. 뭐 그렇게 차단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됐다. 내가 네 인사 받아서 뭐 하겠냐. 그냥 월급쟁이가 그렇지 뭐 하는 마인드로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었죠. 그럼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손님을 받을 수 있어서 늦게 다 나와도 되는 거라면 내가 손님을 안 받아주면 제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왜? 내가 손님 안 받아주고 그 손님을 받을 사람은 사장 자신밖에 없으니까 간단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말처럼 또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정말로 사실.
그래서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월급쟁이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좀 부당한 게 있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참고 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그게 현실이고. 이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 생업에서 그 사람이 사장이면 사장인대로 자기 직원들에게 다 정의롭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단 한 톨의 부당함도 갑질도 없이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대할까? 처우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이라면 누구나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몸을 불사르며 그렇게 일할까? 부당한 일이 있으면 부당하다, 억울하다, 매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항의하고 입 바른 소리를 100만% 하면서 살까? 아니라고 본다. 나 역시 사실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그게 월급쟁이지. 특히나 이 주방, 이 조리사 일은, 이 요식업은 일반 그냥 사무원, 직업이 사무원, 뭐 조그만 중소기업, 아니면 개인 사무실, 아니면 대기업 이런 시스템하고 너무 틀려. 너무 틀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거 하는 그 정도 말보다 더 심한 경우가 더 많아. 정말로.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60이 된 이 나이에 또 직종 변경을 해서 뭘 새로 배우고 하기에는 좀 벅차잖아. 그렇게 2달 그래 참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뭐 특별하나. 다 똑같이 하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방으로 오더니 실장님, 내일부터 일이 있어서 며칠간 늦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 늦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뭐래, 원래 늦게 나오면서 새삼스레 속으로 그러고 말았다. 그 다음날 되어서 보니까 5시 땡 하면 들어왔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게 무려 3주나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손님을 내가 받았다. 한 팀 주문받고 있는데 옆에 또 한 팀 들어온다. 이제 들어가서 맥주 따라주고 안주 만들어야지 하는데 또 손님이 들어온다. 앞 손님의 주문이 점점 밀려지고, 손님, 앞에 오신 손님들 주문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부터는 기다리셔야 해요. 저분들이 오신 지가 꽤 되었거든요. 저분들 거 다 해드린 후에 그때 다시 주문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그랬다. 그게 3주였다. 점점 지쳐간다. 손님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밀리기 때문에 사장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쌓인 주방 일을 하는데 그 작업이 저녁 8시, 9시까지 갈 때가 대부분이다. 4시 반에 출근해서 11시 반에 퇴근하는데 준비 작업을 8시, 9시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손님은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손님 받으면서 음식하고 메뉴 빼면서 또 준비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거다. 그나마 몸이 힘들고 시간에 쫓기는 부담감은 그렇다 치고 정작 내가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웠던 건 사장의 태도였다. 그놈의 입, 그놈의 입, 그 말 한마디. 아이고, 초저녁부터 손님 받았는데도 오늘 그냥 며칠이 꽝이네. 모욕적이고 모멸감마저 든다. 너는 손님 받았다고 생색내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며칠은 별 볼 일 없어 라며 애써 내가 한 일들에 대해 무시하려는 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저 말과 똑같지는 않았어도 비슷한 뉘앙스로 장사는 뒷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너는 초저녁에 몇 팀 받았다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리 장사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저렇게 뒤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사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나를 너무 버틸 수 없게 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 사람이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하며 위로를 해봐도 점점 무너지는 이 멘탈과 피폐해지기까지 하는 이 정신을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러다 내가 혈압 올라 죽든지 열사병 나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젠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부터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4시 30분 정각 5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 안 받았다. 간혹 기다리면 안 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알아서 하시라. 그러나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갈 사람 가고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이 내가 손님을 안 받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출근하더니 생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주방 앞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하든지 말든지 안 쳐다봤다. 이어서 하는 말이 실장님 오늘 손님 없었어요? 라고 물어본다. 손님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홀에서 받을 사람이 없는데. 사장이 한참이나 꼼짝도 안 하고 주방 앞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인지했다. 뭐예요? 할 말 있어요? 했지만 계속 말없이 아주 조소스킨 비웃는 것 듯한 그런 눈빛? 약간 흔들거리면서 몸을 큐뚱하게 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빛? 삐리릭 삐리릭 전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걔 메뉴 빼주고 하다 보니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사장이 창고 쪽으로 음료수를 가지러 가려고 주방으로 들어왔다가 나랑 부딪혔다. 들고 있던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다. 초저녁에 미리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예 들어먹지를 않는다. 아우 짜증나 를 연발하자. 그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라고 한다. 사장님 앞으로 6시 이후에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만약 그 6시 이후로 주방에 들어오면 그 시간부로 저는 바로 그만두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꼭 바쁠 때 들어와서 동선 꼬이게 하고 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에이 짜증나 라고 하자 사장이 빤히 쳐다보다가 나가더니 마감할 때쯤 주방에 들어와서는 쓰레기통을 보더니 실장님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에 전부 비닐들만 꽉 찼잖아요. 아우 종량제 봉투도 엄청 비싼데 분리수거 좀 해야지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사장이 미친 거라고 생각했다. 진심이세요 사장님? 네? 종량제 봉투가 비싸니까 쓰레기통의 비닐들 전부 분리수거 하라는 거요. 아니 전부는 아니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많은데. 사장님 많은 게 아니라요. 주점 주방에 일반 쓰레기는 비닐 아니면 나올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야채 보고 들어오는 게 전부 비닐에 포장되어서 들어오는데 당연히 비닐이 많은 거고 그걸 전부 소분하는 작업도 전부 비닐팩에다 하는 건데 당연히 비닐이 많죠. 그런데 종량제 봉투가 싸고 아깝다고 비닐을 분리수거 하라고요? 주방에 이 많은 일 제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저 혼자서 하는데 사장님 아세요? 이 주방의 일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요. 보조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피크타임에라도 몇 시간 알바라도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주점에서 나오는 다른 가게의 일반 쓰레기들
비닐 하나도 안 섞여서 나오는지 한번 뒤져볼까요? 제가 주점일을 10수년 해봤어도 주방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중에 비닐을 분리수거하라는 말은 사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장님,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장사해요? 저도 집에서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병, 폐건지 등 다 따로 놓고 분리수거해서 버려요. 그런데 업소에서 캔이나 병, 플라스틱 유는 분리해도 주방에서 재료 소분하면서 사용했던 비닐팩까지 분리수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아니, 100만 곳 중에 하나 있을 수는 있죠. 그럼 그 하나 하는 곳이 이 주방의 환경이랑 처지랑 똑같을까요? 아니,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주방 쓰레기 갖고 사람 고름을 짜려고 하네? 절 지금 그만두라고 이러는 거 맞죠? 네. 딴 데 가면 별 수 있나? 다 똑같이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참고 또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 자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젠 대놓고 사람 고름을 짜네요. 사람이 참아주면 참아주는 걸 알고 나중에 참아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한번 참아주니까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끝이 없어요. 적당히 하고 멈춰야죠. 저는 면접 볼 때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고 나이도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고 비슷하고 해서 참 둘이서 재미나게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정말로. 사장님, 너무 실망입니다. 저는 사장님이 직접 면접 보고 직접 사장님 손으로 뽑은 하나밖에 없는 사장님의 직원이에요. 아껴주고 위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 그 절반만 저한테 했다면 제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해요. 사장님은 못 잡아먹어서, 트집 못 잡아서 덜덜덜덜덜 아주 사람 질리도록 볶아요. 주방 앞에 딱 서서 나가는 음식 전부 숟가락으로 간보고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고 정량 재어서 나가는 거니까 트집 잡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러는 거라고 핑계 대다가 손님 누구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짓말인 거 뽀록났고 이제는 주방 쓰레기 갖고 사람 고름을 짜요? 두말할 거 없이 사람 구하세요. 사장님이랑 저랑은 너무 안 맞아요. 정말로. 말없이 듣고 있던 사장은 그제야 알았어요. 알았고 이제 실장님이 주방에 들어와라 하기 전까진 절대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비닐 분리수거는 다른 데에서는 다 그렇게 분리수거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데도 안 한다니까 저도 하란 소리는 이제 안 할게요. 미안해요. 오늘 일은 서로 있고 없던 걸로 해요. 몰랐어 그랬어. 몰랐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풀어요. 풀어. 모르겠다. 이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또 표면적으로는 사장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한번 져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 그렇게 지나갔지만 앞선 그 두 편의 영상 중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일보다는 사장 기분이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큰 대형 업소보다는 그냥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조그만 가게를 골라갔더니 이런 경험을 내가 또 하네. 정말. 아무튼 긴 이야기를 3편에 걸쳐서 두런두런 두서없이 하였는데 경험은 끝이 없다는 것, 깨달음도 끝이 없다는 것. 이런 환경에서 주방에서 한국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죽을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 머리를 조아리고 부당한 게 있다 싶어도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도 죽을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옳고 그름을 떠나 시스템도 룰도 필요 없다.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조아리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공정할까요? 부리기 좋다고 시켜먹기 좋다고 군말 없다고 그래서 고용했던 외국인들이 있다가 떠난 주방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건비가 사슬하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있다가 떠난 주방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인 공고에 외국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적힌 공고를 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 외국인들과 같이 일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자, 오늘로서 3편에 걸쳐 사장과 단둘이 일할 때의 경험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고구마 드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이라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보시는 분들은 또 갑갑함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너무 감정이입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편 에세이집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시간 날 때 책 읽듯이 간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원래는 지나온 나의 뜨거웠던 삶들에 대한 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할까? 뭐 그런 흔적을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만의 배출구로 생각하고 좀 남겨놓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정치 쪽과 연결되어서 몇 번이나 채널을 지우고 만들고를 반복하다 이제 겨우 원래 제 목적대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회수가 없어도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지금이 딱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니 간혹 지나가다가 제 글을 읽게 되시면 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 너무 과몰입해서 고구마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자, 다음 포차 다이어리에서는 26살의 여자 홀 매니저와 41살의 남자 사장이 사귀었던 업소의 주방 과장으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준비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